사막에 물이 나오게 해주겠다고? 한국 기술로? 여기 사우디에 한 소녀 가장이 있습니다. 이 소녀는 매일매일 물을 구하기 위해 10km 이상의 사막을 횡단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고단한 삶을 살던 그녀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 앞에서 소리치고 있다고 하네요. 물 혁신상까지 수여한 그녀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경험했던 충격적인 사연을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일라 알-라시드입니다. 저는 13살이고 매일 10km의 뜨거운 모래밭을 걸어 가족을 위해 물을 길러오고 있어요.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태양이 마치 분노한 주먹처럼 제 머리를 내리쳐서 저는 사막을 가로질러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어요. 제 허리에는 빈 물병이 매 걸음마다 덜컥거렸습니다. 지금은 비어있지만 곧 더 무거워질 그 물병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어제의 여정 때문에 어깨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저희가 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타북 지역의 마을은 예전에는 이렇게 절실하지 않았다고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옛날에는 근처에 흐르는 시내가 있었고 비도 자주 내렸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 세상은 저에게는 동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저희 마을은 먼 우물로 걸어가야 하는 먼 길, 먼지, 목마름이 전부입니다. 저는 조금만 더 가면 돼. 라고 속삭이며 열기 때문에 일그러진 지평선을 바라보았어요. 제 갈라진 입술은 말을 할 때마다 따갑게 아팠습니다. 마침내 우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작은 돌 원형과 그 주위에 힘겹게 살아남은 몇 그루의 나무들이 있었어요. 이미 몇몇 여성들과 아이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줄에 서서 이웃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대화할 기력이 없었거든요. 마을의 어르신인 하산 할아버지께서 근처 바위에 앉아 계셨어요. 그의 흰 수염은 태양에 그을린 피부와 뚜렷하게 대조되었어요. 하산 할아버지께서 오늘도 물이 또 줄었어. 앞으로는 물을 더 아껴 써야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물이 줄어들면 제 여동생 사미라가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니까요. 사미라는 몇 달째 오염된 물로 인해 몸이 약해져서 아팠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녀를 보살피시느라 하루 종일 분주하셨고 저는 그나마 조금이나마 물을 길러오기 위해 애썼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물병을 우물에 담그자 어제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겨우 채워진 물은 갈색이고 탁했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그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마실 수밖에 있는 전부의 물이었으니까요. 중요한 순간에 저는 이게 어디야? 라고 중얼거리며 물병을 단단히 쥐고 긴 귀향길을 준비했어요. 물병의 무게가 걸음을 더욱 고되게 했습니다. 물이 담긴 병 안에서 사그락거리는 소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의 저금을 잊게 하지 않았어요. 집이 보일 때쯤 제 어깨는 마치 불타는 듯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께서 라일라, 돌아왔구나 하시며 무거운 물병을 들어주려고 달려오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한때 아름다웠던 모습도 이제는 고난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오늘 우물은 어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단답으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필요는 없었어요. 탁한 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작은 흙벽돌 집 안으로 들어서자 사미라는 얇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서 숨이 가빠 보였어요. 10살밖에 되지 않아 뛰어놀아야 할 나이지만 대신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사미라 곁에 무릎을 꿇고 작은 컵에 물을 따라 주었어요. 사미라는 기침을 했지만 약하게 미소 지어줬어요. 그러면서도 물맛이 흙 같아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미안해라고 조용히 속삭이며 그녀의 이마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녀의 피부가 뜨겁게 느껴져서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다가오셔서 거칠지만 다정한 손길로 사미라의 체온을 확인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리야드에서 보내주신 돈으로 내일 시장에서 약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수도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밖에 뵙지 못하시게 되었어요. 가뭄이 저희 작은 농장을 앗아갔고 결국 아버지의 일상적인 모습을 빼앗아갔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도 제가 짊어진 또 다른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사미라를 돌본 후 저는 어머니를 도와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렌틸콩과 납작한 빵이었는데 모두 신중하게 배분해서 먹었답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거의 말없이 식사를 했어요. 해가 저물자 저는 집안의 답답한 열기를 피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별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며 어두운 하늘에 빛났어요. 이 시간은 제게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잔인한 태양이 물러가고 서늘한 사막의 밤이 잠시 동안이나마 안도감을 주었으니까요. 저는 별들에게 비가 내리면 좋겠어요. 라고 속삭였어요. 그러던 중 유성 하나가 하늘을 가르더니 제 가슴속에 어린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짝 밝혀주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저희를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예상치 못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히 집안일을 마치고 마을 중심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 대의 대형 트럭들이 도착하여 낯선 로고가 새겨진 차량들이었어요. 안전모를 쓴 남성들이 이상한 장비들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은 측량과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는 한 할머니께 무슨 일이에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 파티마께서 그늘진 마을 회관 아래에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기적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할머니의 눈에서는 오랜만에 반짝임이 보였어요. 마을위원회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바닷물에서 물을 공급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닷물에서요? 기적은 없을 거예요. 라고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한국에서는 염분을 제거하는 기계가 있다고 하니 기다려보자꾸나.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멀리 있는 한국 사람들이 왜 저희처럼 작고 힘든 마을에 관심을 가질까 하는 의문이 스쳤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리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지 조금은 회의적이었어요. 이날이 우리 마을은 물론 저의 인생까지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저는 건설 현장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평소 우리 마을의 고요함은 기계 소리와 노동자들의 외침으로 대체되어 오랜 침묵 후 음악을 듣는 듯한 짜릿함과 동시에 약간의 귀찮음도 느끼게 했어요. 어느 날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한 남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는 눈에 띄는 노란 헬멧을 쓰고 설계도를 가리키며 지시를 내리고 계셨어요. 사우디나 서양 사람이 아닌 아시아인 같은 그의 모습이 제 눈에 깊이 남았어요. 저는 호기심이 제 수줍음을 이겨내고 파이프 더미 뒤에서 그를 지켜보았어요. 갑자기 그분께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시더니 저를 내쫓지 않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손짓하셨어요. 제 심장은 마치 목구멍까지 뛰어 올라갔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그분께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매일 당신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봤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진우입니다. 저는 라일라입니다. 라고 답하며 먼지투성이 샌들을 내려다보았고 그분께 무엇을 건설 중이신지 여쭤보았어요. 진우께서는 자랑스럽게 현장을 가리키며 붉은 바다의 물에서 소금을 제거해 깨끗한 식수를 마을로 공급할 염수담수와 플랜트를 건설 중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하지만 한국은 물이 풍부한데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지요? 라고 생각했어요. 진우께서는 한국도 과거에는 깨끗한 물 시스템이 부족했던 시절이 있었고 많은 마을들이 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기에 그 해결책을 터득한 후 지금은 저희와 같은 분들께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른들이 늘 상황을 실제보다 좋게 표현하는 탓에 저는 완전히 믿지는 못했어요.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웠지만 진우께서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자 저는 그의 안내에 따라 건설 현장 근처에 마련된 대규모 프로젝트의 축소 모형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에서 진우께서는 버튼을 누르고 밸브를 조절하셨는데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결국 한 줄기 물이 파이프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분께서는 유리잔에 물을 받아 저에게 직접 맛보라고 권하시셨어요. 저는 망설임 끝에 작은 한 모금 마셨고 제 눈은 휘둥그레질 정도로 깨끗한 물임을 깨달았어요. 오랜 세월 중 최고로 맛있는 물이었답니다. 저는 감탄하며 다시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유리잔을 돌려드렸어요. 진우께서는 물은 생명이에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눈에서는 사기를 치려는 것이 아닌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누구나 깨끗한 물을 마실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전해주셨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 건설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노동자들을 위해 저희의 간단한 납작한 빵에 약간의 자타르, 향신료를 곁들인 점심을 챙겨드리기도 했어요. 진우께서는 마치 빵 대신 금을 받은 것처럼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어요. 어느 무더운 오후 현장에 도착한 저는 진우께서 한편으로는 기계 부품들이 제대로 맞지 않아 좌절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현지 노동자들이 그의 기술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었죠. 진우께서는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자 제가 영어를 학교에서 배운 경험을 살려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셨어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신 진우 말씀에 따라 저는 그의 지시를 주의 깊게 듣고 손짓과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지 노동자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자 차츰 기계 부품들이 제대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 후 진우께서는 당신은 타고난 엔지니어 같아요 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지만 저는 단지 물을 길러오는 소녀일 뿐이라 겸손히 답했어요. 그러나 그분의 말 덕분에 제 자신이 조금은 당당해진 것을 느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진우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핸드폰 속 사진들을 보여주시며 나무로 뒤덮인 산, 도시를 흐르는 강, 구름에 닿을 듯한 높은 빌딩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 모습은 우리 먼지투성이 마을과는 전혀 다른 판타지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진우께서는 한때 한국이 전쟁 이후에 가난에 허덕였고 모든 것을 다시 재건했다고 설명하셨으며 그 과정에는 교육, 근면, 그리고 타국의 도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우께서는 제가 염수담수와 시스템의 설계도를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 것을 보시고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하는지 여쭤보셨어요. 저는 부끄러움 속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 시스템이 마치 마법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진우께서는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라고 부드럽게 정정하시며 혹시 배우고 싶으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제야 단호하게 네,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였고 진우께서는 다시 한번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과학과 정성이 어우러지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 라일라. 그걸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단순히 별들을 보며 비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별들을 바라보며 물이 어떻게 바다에서 끌어올려지고 소금이 제거되어 파이프를 통해 사막의 생명을 전달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한국은 단순히 물이 풍부한 먼 나라가 아니라 목마름과 절망을 깊이 이해하는 분들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어쩌면 저는 평생 물만 길러오는 소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세 달이 사막의 바람처럼 흘렀어요. 한때 텅 비어있던 우리 마을 변두리의 들판은 지금 탱크, 파이프, 기계들이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로 탈바꿈하였고 저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진우님을 도와드렸어요. 매일 물을 길러오는 일은 계속되지만 이제는 오래된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새 책을 펼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오늘은 비상식수 시스템이 처음으로 시험 운전을 하는 날이었어요. 동이 트기 전 잠들기에는 너무 설레서 저는 일찍 깨어 어머니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실 때 함께 도왔어요.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보신 어머니께서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제 팔을 살며시 만지시며 몸 상태를 물으셨고 저는 단지 긴장해서 그런 것이라고 답하였어요. 어머니의 피곤한 얼굴에는 드문 미소가 번지며 만약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계속 살아가겠지만 작동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암시하셨죠. 오전 중반이 되어 온 마을이 중앙광장에 모였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희망 섞인 목소리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담요에 앉아 계신 사미라를 발견했어요. 요즘 사미라의 상태가 조금은 나아진 듯 보였어요. 시장에서 산 약이 도움이 되었지만 그녀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이 꼭 필요했거든요. 중앙 밸브 근처에 서서 마지막으로 클립보드를 확인 중이신 진우님께서 저를 발견하시고 손짓하셔서 다가오라고 하셨어요. 평소 작업복 대신 오늘은 깔끔한 흰 셔츠에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는 차림이신 진우님을 보며 오늘이 바로 중대한 날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예상치 못한 순간 진우님께서 저에게 오늘 물 공급 시스템을 가동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자 저는 스스로가 아무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당황했지만 그분께서 당신은 이 마을의 미래입니다. 여기 계신 누구보다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 꼭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 가슴은 책임감에 두근거렸어요. 저는 밝은 빨간색으로 칠해진 단순한 밸브를 바라보며 혹시 고장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속삭이듯 걱정했지만 진우님께서는 웃으며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 돌리면 된다고 하셨답니다. 더 이상 고민할 틈도 없이 저는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금속 감촉을 느끼며 단단히 쥐고 힘을 모아 밸브를 돌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회전 후 세 번째 회전에서는 밸브가 훨씬 수월하게 움직였지만 한참을 돌렸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군중 속에서 속삭임이 일자 저는 당황하여 진우님께 바라보았고 그분께서는 한 손가락을 들어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는 뜻을 전해주셨어요. 그러자 파이프 깊숙한 곳에서 꼬르륵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고 그 소리는 점점 커져 마치 지하에서 깨어나는 짐승처럼 느껴졌어요. 갑자기 중앙 분수대에서는 물이 터져나와 6피트 정도 높이로 솟구치며 반짝이는 물줄기가 흩뿌려졌고 군중은 환호의 함성으로 터졌어요. 여성들은 기쁨의 소리를 내며 우렁차게 외치셨고 남성들은 머리에 쓰던 두건을 공중에 던지셨으며 아이들은 물에 손을 대기 위해 달려나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말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었어요. 진우님께서 축하 소리 속에서도 작게 라일라님 잘하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눈앞에서 우리 마을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아닙니다. 한국이 해주신 일이에요. 진우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라고 마음속으로 느꼈답니다. 멀리서 어머니께서 사미라를 분수대로 데려가시는 모습이 보였고 사미라의 얼굴에는 깨끗한 물에 손을 담근 후 환희가 가득해 보였어요. 사미라는 이 물은 흙맛이 나지 않아요. 라고 힘찬 목소리로 외치며 기쁨을 전해줬어요.
저는 감격에 눈물이 고일 정도로 군중들이 양동이에 물을 채우고 얼굴에 뿌리며 손바닥에 물을 받아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연세 많으신 하산 할아버지께서도 지팡이를 의지하며 천천히 분수대로 다가오시어 무리하게 무릎을 꿇고 물을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내시면서 70년 동안 이런 기적을 보리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 친구분들, 저희에게 다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동의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에 진우님께서는 할아버지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완성되면 더욱 많은 물이 공급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셨답니다. 축하의 열기 속에서 저는 군중을 피해 마을 가장자리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에서 멀리 고통의 근원이 되었던 옛 우물과 반짝이는 파이프와 탱크들이 있는 새 염수담수와 플랜트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한쪽은 과거를, 다른 한쪽은 미래를 상징하는 듯한 극명한 대비가 느껴졌답니다. 저녁이 되어 진우님께서 장비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내일은 해안 가까이 있는 본 프로젝트 현장으로 돌아가시겠고 앞으로는 비상 시스템을 점검하시기 위해 가끔씩 마을에 오시게 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이 새로운 지식의 세계와의 인연을 놓기 싫어 떠나시기 전에 저에게 조금 더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지요? 라고 여쭙자 진우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제 눈을 응시하시며 시스템의 원리를 정말 알고 싶으시군요 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과학이 해낼 수 있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마치 마법 같지만 진짜였어요 라고 답하며 진우님께서는 한꺼번에 두꺼운 노트 한 권을 꺼내어 이 책에는 정수 처리와 염수 담수화의 기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읽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 영어 실력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술 도면과 설명을 이해할 만큼은 충분하였기에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님께서는 이 책을 정독하시고 다음 달 제가 돌아올 때 질문도 해주시고 추가 자료도 받아가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 소중한 노트를 보물처럼 가슴에 꼭 품었어요. 이어 물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감동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셨답니다. 그날 밤 한 개의 작은 램프 불빛 아래서 저는 진우님 노트를 펼쳐 읽기 시작하였어요. 처음에는 도면과 기술 용어들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지만 반드시 이해하리라는 각오로 읽어나갔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축하 소리가 들려왔고 오랜만에 우리 마을 거리는 웃음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듯 했어요. 한때 지도 위에 먼 이름에 불과했던 한국이 이제는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준 근원임을 그리고 멀리 떨어진 이 나라와의 인연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저는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어느새 5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어요. 지금 저는 18살이 되어 리야드 공항에 서서 한 손에는 여행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서울대학교 입학 허가서를 들고 있어요. 제 가족이 둘러앉아 계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실 정도고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시면서도 걱정스러워 보이시며 건강하고 힘찬 모습으로 변한 삶이라도 몇 분마다 안아주며 마치 제가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모습이에요. 3이라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한국에 가는 걸 믿을 수 없어. 유명한 엔지니어가 됐다고 우리를 잊으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저는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제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감추지 못하며 어떻게 내가 엔지니어가 된다고 가족을 잊겠어? 라고 답하였어요. 물이 담긴 물동이를 들고 다니던 소녀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으로 변해 온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진우님 노트부터 시작해 그분께서 보내주신 교재들로 밤늦게까지 공부한 기억이 새록새록 남아있어요. 염수 담수와 플랜트가 완성되었을 때마다 제가 모든 검사를 함께하며 질문을 쏟아냈고 그때 진우님께서 이제 당신이 수업을 해야겠어요 라고 농담하실 정도였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 외국인 장학생 지원을 권유하셨을 때 제게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진우님의 추천서와 저의 굳은 의지 덕분에 꿈이 이루어졌어요. 공항 스피커를 타고 제 항공편 번호가 울리자 이제 시간이 된 것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물은 생명이다라는 진우님의 말씀이 담긴 말을 하시며 내 딸아, 내 인생의 물을 찾아 꼭 찾아내거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비행기를 타는 것은 제게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창가에 얼굴을 기대어 바라보니 제 고향이자 과거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점점 작아져 마치 금빛 모래밭처럼 펼쳐져 보였어요. 몇 시간이 지나자 진우님이 핸드폰으로 보여주셨던 것과 똑같이 푸른 강과 초록의 산이 있는 한국이 모습을 드러내었어요. 공항에서 진우님께서 저를 맞으러 오셨는데 이제는 머리에 은빛 줄이 섞인 모습으로 정중하게 절을 하시다가도 금방 넓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엔지니어 라일라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니 그 순간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어요. 서울에서의 첫 몇 주는 제게 감동과 동시에 벅참을 안겨주었어요.
언어는 아랍어나 영어와는 전혀 달라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고 음식은 낯선 향신료로 혀를 자극하였으며 공기도 고향의 건조한 열기와는 달리 습하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밤이면 기숙사 침대에 몸을 웅크리며 혹시 큰 실수를 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곤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저에게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서툴게나마 시도하는 저에게 학우들은 인내심을 갖고 다가와 주셨고 교수님들께서는 제가 질문할 때마다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우님 가족께서는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초대해 주시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와 불고기를 대접해 주셨답니다. 어느 저녁 한강변을 거닐다가 진우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떨어진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예전에는 한국이 부유하지만 고난을 모르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네요 라고 말했어요. 진우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많은 나라는 서로의 현재만을 바라보지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법이지요. 한국은 한때 가난과 갈증에 시달렸기에 지금은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대학교 수업에서는 효율적인 염수담수화 시스템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였고 졸업 논문은 기존 방식보다 30%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태양광과 염수담수화를 결합한 시스템에 대해 다루었어요. 그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자 저는 첫 부수를 제 마을로 보냈어요. 첫 기적의 물줄기가 터졌던 마을 광장에서부터 10년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왔어요. 지금은 한국의 한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중동 지역의 물 관련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일하고 있어요. 제 마을은 더 이상 옛 모습을 띠지 않아요. 한때 모래만 있던 곳에 푸른 정원이 자라나고 아이들은 물을 길러 다니는 대신 공원에서 뛰어놀며 작은 기술학교에서는 지역 학생들에게 물공학의 기초를 가르치고 있답니다. 마을 중앙에는 한국 사우디 우정 물 프로젝트라는 명판이 세워져 있고 오늘 우리는 그 10주년 기념식을 위해 모였어요. 사람들이 연설을 외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작은 단상 위에 올라가 익숙한 얼굴들과 새롭게 만난 이들을 바라보았어요. 진우님께서는 특별히 서울에서 은퇴 후 초청되어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단상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며 10년 전 저는 13살에 물을 길러오는 소녀였어요. 그때 저는 한국이 우리 고난을 이해하지 못할 먼 나라라고만 생각했었죠.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도 의심했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어요. 그러다 잠시 멈추고 진우님의 격려하는 미소를 바라보며 하지만 지금은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나라의 힘은 부유함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을 나누려는 의지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들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존엄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어 말씀드렸어요. 이어 사우디 장관께서 저의 태양광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스마트 염수담수화 시스템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인 혁신 공로를 인정하여 물혁신상을 수여해 주셨어요. 상장을 받으며 저는 한때 무겁게 들고 다녔던 물동이를 기억하며 지금까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되새겼어요. 그 후 진우님께서 제가 새 공동체 분수대 옆에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시고 다가오셔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무릎이 삐걱거릴 정도로 연세가 있으신 진우님께서는 모든 것은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변화의 용기를 내신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내년에 우리가 함께 개발한 기술을 아프리카의 다른 마을에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진우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제야 모든 것이 순환되는군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마을 가장자리에서 옛날 빗대를 부탁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한때 제가 비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별들이 지금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 기도를 들어준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 기적은 노란 헬멧을 쓴 한 한국 엔지니어와 물은 생명이다라는 단순한 문구 속에 담겨 있었어요. 저의 여정은 처음에는 낯선 외국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존경과 감탄 그리고 마침내 저의 세계를 바꾼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하였어요. 한국은 이제 지도상의 한 나라가 아니라 제 두 번째 고향이며 제 꿈의 탄생지이자 과학과 정성이 함께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준 나라입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축하 행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염수담수화 플랜트를 바라보는 어린 소녀를 보았어요. 그 소녀는 마치 옛날 저와 같이 무수한 질문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저는 다정하게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니? 라고 물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한때 제가 느꼈던 놀라움이 떠올라 미소가 번졌어요. 이렇게 모든 것은 순환하며 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진우님에게서 저에게 그리고 저로부터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물처럼 앞으로 흐르며 우리 모두를 이어주고 있음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일라 알 라시드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